목동지구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에 목동지구 재건축 가이드라인이 서울시 도건위를 통과했죠. 아직 몇 가지 문제들이 남았지만 말 맞다나 트랙이 닦인 셈이니 이제 주자들이 모여서 잘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문의는 늘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게 마련인데요. 의외로 목동 분위기는 아직 냉랭하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부탁드립니다. 목동지구는 안양천 서쪽에 조성된 택지입니다. 서울시가 공영개발로 130만 평 면적을 개발하고 2만 6천여 가구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인데요. 이제는 사실상 목동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개발을 발표한 1983년 당시만 해도 목동은 상습적으로 안양천이 범람하는 저습지인데다 절대 농지로 묶인 채 오래 방치된 터라 뚝방촌까지 형성돼서 개발이 어려운 땅이었다고 하는데요. 안양천 홍수도 관리하려면 개발을 해야겠고 무엇보다도 당장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관광객들이 그 초라한 모습을 보게 할 수는 없다며 개발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겁니다. 서울시가 공을 들인 덕분에 목동은 놀라울 만큼 변화했습니다. 고작 몇 년 사이에 신시가지다운 모습을 완성했는데 지금 봐도 살기 좋은 단지 구성이 눈에 띕니다. 입지도 좋죠. 서쪽으로는 김포공항, 동쪽으로는 바로 여의도입니다. 2호선, 5호선, 9호선에 올림픽대로와 서부 간선도로도 있어 진출입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또 도보로는 타 지역으로 진출하기 곤란하게 고립되어 있는 데다 상가 비중도 적습니다. 덕분에 놀랍게도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락실을 한번 가려면 버스를 30분씩 타고 가야 했다고 해요. 괜히 대치 중계와 함께 서울 3대 학군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부모님들 입장에선 이만큼 멋진 도시도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 아파트만은 얘기가 다릅니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는 이제 입주 30년을 훌쩍 넘긴 구축 아파트가 되었고 이제 슬슬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입지도 좋고 해서 실제로 살기는 별로 나쁘진 않은데 건물은 많이 낡아서 녹물도 나오고 비도 새고 하니까 쾌적하진 않죠. 재건축을 하긴 해야 돼요. 이번에 도건위를 통과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은 목동지구 총 436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재건축 마스터 플랜을 담고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부터 14단지는 최고 35층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최고 300%까지 허용되었고 수용 가구수는 총 5만 3천여 가구입니다. 현재 목동 신시가지는 14개 단지 총 26,629가구입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1, 2, 3단지의 경우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종으로 종상향이 가능하게 됐는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종상향의 조건으로 내걸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가 2004년에 처음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할 때 3종으로 지정해야 했는데 임의로 2종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죠. 1, 2, 3단지가 당시에 넉넉히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도 불만이 있었는데 재건축하면 3종으로 분류해준다고 회유해놓고 막상 재건축할 때가 되니 시혜적 태도를 취하면서 임대주택을 토해내라고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개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면에는 중저층을 배치하고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계단식 높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역세권 단지에는 상업, 업무, 주거 복합 기능을 부여하고 지하철역 출입구를 단지 안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외에 공공시설이나 보행통로, 커뮤니티 공간도 배치되었습니다. 목동 중심축 도로의 일방통행 원칙은 유지됐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뚜렷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결국 목동 명물로 남은 듯 하네요. 현지인들은 막히지 않아서 아주 좋다고 하니 잘 된 거겠죠. 마스터 플랜으로 재건축 이후의 풍경을 상상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집값을 상상해보는 건 쉽죠. 목동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됐던 고덕지구가 좋은 전례입니다. 재건축을 거쳐서 지금 몸값을 상당히 올렸죠. 목동은 아무래도 더 상급지라고 볼 수 있으니 더 화려한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현지 분위기는 냉랭한 편입니다. 매수 문의는 여전히 없다고 하고 거래 절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표가 있었던 11월 9일부터 최근까지 신고된 매매 거래 기록은 10단지에 단 3건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건은 취소가 됐습니다. 105제곱미터 2층 매물을 11월 9일에 17억 2천만 원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19일에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매수자가 계약금 2억 원을 포기하는 용단을 내렸다고 하죠. 6월에는 19억 7,500만 원으로 거래된 타입이고 지금 호가는 20억인데 과감한 결정을 한 듯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호가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30년이 넘은 구축단지니까 레버리지가 높은 소유자가 많지 않고 이미 지난해부터 2년 실거주를 강제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터라 신규 투자도 억제됐습니다. 급하게 가격을 내려서 팔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목동 학군 전세 수요도 높고요. 대장주인 7단지 전용 101제곱미터는 올해 4월에 25억 4천만 원으로 거래됐는데 지난해 4월보다 4천만 원 오른 가격입니다. 현재 호가는 슬금슬금 내려와서 24억 8천만 원입니다만 기다려봐도 금매를 보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이번 재건축 호재로 가격 방어는 더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분간 가격의 상승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발목을 잡습니다. 매수하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죠. 앞으로도 계속 풀리지 않는다면 감수를 하려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정부가 허겁지겁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자 입장에선 상승 요인도 없는데 굳이 규제를 풀 패키지로 받고 있는 목동에 당장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재건축까지 갈 길이 멀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목동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6단지 뿐입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세우고 조합 설립해서 준공까지 하려면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앞으로 10년은 봐야 할 대사업이죠. 이런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시장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꺾이기 전까지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24일에 기준금리를 3.25%로 올렸습니다. 사상 최고 6회 연속 인상이죠. 내년 상반기쯤에는 정점에 달할 거라는 예측에 힘을 얻고 있는데 이후 금리 인하는 또 다른 문제라 고금리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목동 신시가지는 차분한 분위기로 내년을 맞이하겠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